안녕하세요, 여러분. 헤드헌터 23년 차 박상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면서 무거운 마음을 달래려고 이 영상을 클릭하셨나요? 아니면 무거운 마음으로 퇴근하셨나요?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27.3%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특히 30대, 40대 직장인의 경우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500년 전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법구경이 현대 직장인들에게 어떤 지혜를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혜 1.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법구경 첫 구절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모든 것의 선봉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따르고 악한 마음은 괴로움을 가져온다. 한국리서치가 2023년 실시한 직장인 행복도 조사에 따르면 연봉이 높은 직장인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봉 7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 중에서도 38%가 불행하다고 답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로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김대리와 박대리가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야근을 했어요. 김대리는 또 야근이야.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대리는 오늘 이 일을 마무리하면 내일은 좀 더 여유로울 거야 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상황, 다른 마음가짐, 결과는 어떨까요? 김대리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박대리는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안합니다. 법구경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된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결과이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되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마음을 바꿔보세요. 지혜 2. 탐진치, 직장 생활의 독. 법구경에서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탐진치, 즉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탐욕은 끝없는 욕심입니다. 승진에 대한 욕심, 연봉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물론 적당한 욕심은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욕심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죠. 잡코리아가 2024년 발표한 직장인 스트레스 원인 조사에 따르면 1위가 승진 및 평가에 대한 불안 42.7%였습니다. 2위는 동료와의 경쟁 31.2%였고요. 성냄은 화입니다. 상사에 대한 화, 동료에 대한 화, 자신에 대한 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의 화병 진료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8.3% 증가했어요. 어리석음은 무지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감정에 휩쓸려 판단을 그르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탐진치를 극복할까요? 먼저 탐욕에 대해서는 족함을 아는 마음, 지족을 기르세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매일 출근길에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성냄에 대해서는 자비를 실천해 보세요.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노력해 보세요.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지혜를 기르세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하고 감정과 사실을 구분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혜 3. 선업과 악업, 직장에서의 인과응보. 선한 행위는 복을 부르고 악한 행위는 불행을 초래한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링크드인이 2023년 실시한 직장 내 신뢰도 조사를 보면 동료들로부터 신뢰받는 직장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1위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 67.3%, 2위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54.8%였어요. 반대로 직장에서 기피당하는 사람의 특징도 있죠.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1위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71.2%, 2위는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58.9%였습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을 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도 기뻐한다. 두 세상에서 모두 기뻐한다. 실제로 직장에서 작은 선행들을 실천해 보세요. 동료가 힘들어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커피를 타러 갈 때 옆자리 동료 것도 함께 타와주세요. 승강기에서 다른 층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보상을 바라고 선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어야 해요. 법구경에서는 이를 무상보시라고 합니다. 지혜 4.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이다. 자기야말로 자기의 주인이다. 자기야말로 자기의 의지처다. 이 구절이 특히 한국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의 평가에 의존하며 살아가거든요. 한국갤럽이 2024년 실시한 직장인 의식조사를 보면 한국 직장인의 74.2%가 상사의 평가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61.8%가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하지만 법구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상사도, 동료도, 회사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상사의 평가는 중요하죠. 승진과 연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내 가치관에 따라 살았는가? 오늘 나는 내가 정한 원칙을 지켰는가?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떳떳했는가? 만약 이 질문들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설령 상사가 여러분을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동료들이 여러분을 이해해주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정복하기 어려운 성을 정복한 것과 같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지혜 5. 무상과 무아,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하지 않다. 무상.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아. 직장 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바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인이 2024년 발표한 직장인 불안 요소 조사에 따르면 1위가 조직 개편 및 구조 조정 48.3%, 2위가 업무 방식의 변화 41.7%였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직장인들의 경우 이런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컸어요. 하지만 법구경의 관점에서 보면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입사했을 때와 지금 회사가 똑같나요? 업무 방식이 똑같나요? 동료들이 똑같나요? 아니죠. 모든 것이 변했어요. 여러분 자신도 변했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변화를 두려워할까요? 바로 나라는 고정된 정체성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일은 못해. 나는 변화에 적응 못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법구경은 말합니다. 고정된 나는 없다고요. 여러분은 매 순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재택근무를 해야 했고, 화상회의를 해야 했고, 새로운 업무 도구들을 사용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적응했잖아요. 그게 바로 무상과 무아의 지혜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새로운 팀으로 이동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 이것을 기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착을 버리세요.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지 마세요. 현재의 지위에 집착하지 마세요. 미래의 계획에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변화의 물결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그 흐름에 몸을 맡겨보세요. 그러면 더 자유롭고 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지혜 6.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마지막으로 법구경이 강조하는 것은 현재의 중요성입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염려하기보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68.4%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 노후 준비, 자녀 교육비, 주택 문제 등으로 인한 미래 불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월요일 아침 한 주의 업무를 생각하며 벌써부터 피곤해하지 마세요. 금요일 오후 주말에 밀린 집안일을 생각하며 우울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실천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둘째, 업무할 때 멀티태스킹을 줄여보세요.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회의 자료를 만들고 동시에 전화를 받으려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 보세요.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스트레스도 줄어들 거예요. 셋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맛있게 먹은 점심, 동료의 따뜻한 말 한마디, 퇴근길에 본 예쁜 노을.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2500년 전 부처님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사람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의 6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마음가짐을 바꿔보세요. 2. 탐진치를 경계하라. 과도한 욕심, 화, 무지를 멀리하세요. 3. 선업과 악업의 과보. 작은 선행들을 실천해보세요. 4.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이 되다. 남의 평가보다 자신의 가치관을 따르세요. 5. 무상과 무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6. 현재에 충실하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내일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그리고 인생이 조금 더 평안하고 행복해질 거예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